과학기술 분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데 우리 융합대학원은 우선 두 개의 전공 분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나노 사이언스가 융합되어 있는 ITNS 전공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메디시널 사이언스가 메디시널 사이언스니 메디컬 사이언스니 난 그것도 분명치 않다. 메디컬 사이언스. 메디컬? 네. 메디컬 사이언스. 그것이 융합된 그 두 개의 전공 분야로 출발을 했는데 과학기술 분야가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선 키스트하고 고려대학이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과학기술 내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합의본 첫 번째 그 발 내디딘 것이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로 우리가 끝날 건 아니고 저는 원장으로서 앞으로 그 전공 분야도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종합적인 융합대학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은 광고만 보고 왔잖아, 그지? 융합이 뭔지 잘 모르면서 키스트하고 고대가 융합되는지만 알고 왔을 텐데 그러면 허구는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 융합대학원의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또 그렇게 선택했는지 들어오기 전에는 융합대학원이라고 해봤자 뭐 저희 전공 원래 제가 재료과를 나왔는데 원래 전공하던 거 계속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융합과학기술 콜로키움이라든지 융합과학기술 개론 뭐 석사연구 강좌 등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드 쪽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또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 다른 대학원 친구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목인데도 대학원의 소속이 다른 곳에 강의를 들으면은 자기 전공인데도 전공 인정을 못 받고 그거를 들어도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또 바이오메드 쪽의 전공을 듣도록 권장을 하고 전공 학점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꼭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합에 대해서 다른 전혀 생소한 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도 있겠네? 예, 물론 처음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려운 게 있어야지 또 공부를 하고 더 큰다고 생각합니다. 또 답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그 대신 많잖아. 동기들한테 더 그래서 그렇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때 민지 양은? 더군다나 미국에서 왔잖아. 네. 미국에서 컨버전스라는 단어가 어느 캠퍼스에서는 많이 쓰이고 어느 데서는 덜 쓰이고 그러거든. 네. 카네기 멜론은 어땠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전스를 특히 강조를 하는 대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자기 학문에서 더 깊은 지식을 쌓고 더 연구를 심화된 연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학생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었는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메드라고 해서 내가 이제 바이오 메이저고 이제 메디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바이오메드를 하면 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융합과학기술 개론과 콜로키움이라든지 다른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제 IT에 관한 기초 지식들을 배우고 뭐 모스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랬었지만 점점 기초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 저도 생각의 틀이 깨지면서 이제 더 넓고 넓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이오에 더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저런 형태나 저런 원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우리 질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더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한 동기들도 이제 ITNS 전공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관한 이제 관심도 많이 생기면서 어떻게 합동 연구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융합하면서 융합의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되고요. 장점만 얘기하네. 단점도 좀 뭐 있을 거 아니야. 힘든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지식을 처음엔 너무 기초부터 배워야 하니까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이제 하나하나 전부 설명해서 처음에는 너무 많은 지식을 이제 다시 너무 인테이크를 하는데 너무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거 말고는 차차 익숙해지겠지. 네, 저도 익숙해지고 장점이 더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라. 또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있구나. 어디 교수님들 입장에서 자기 ITNS하고 저기 바이오메드 쪽에 소위 예. 메이저에 대해서 좀 넓게 좀 말씀을 해보시죠. 교수님 먼저 하시죠. 뭐 지금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소개한 대로 융합적인 것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노 재료 과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초적이니까 나노 재료가 가지는 특별한 특성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노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듣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들 숫자가 원래 적고 이제 예, 그래서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키스트에서 실제로 연구원 생활을 하다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뭘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건 우리가 주로 페이퍼 논문을 보면서 그 자기 직접적인 연구에 관련되는 것만 지식을 단편적으로 얻기 때문에 사실은 베이스부터 알아내는 건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융합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ITNS다 그러면 NS의 기본이 되는 화학이나 물리나 공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좀 튼튼하게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기초부터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뭐 나노 사이언스하고 나노 테크놀로지 관련되는 과목도 있고 여기 저희가 이제 IT에 특히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 공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자 특성을 어떻게 보는가라든가 이런 전자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로 보면 이제 그건 이제 기초적으로 가장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심화해서 전공에 관련되는 것은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전공하고 상당히 관련된 것들을 그렇겠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나노 스핀 기술이라든가 연성 전자 소재, 그러니까 요즘에 그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구부리거나 휠 수 있는 전자 소자들, 혹은 거기서 이제 느리거나 줄이는 저희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스트레쳐블 소자인데 이제 플렉서블을 넘어서 이제 느리고 줄이고 뭐 비틀고 해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부착해서 컴퓨터를 지니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입는 컴퓨터 혹은 뭐 그다음에 파워 드레싱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적용하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나노 기술하고 IT 기술하고 다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성 소자, 전자 소재, 소자에 대한 과목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전자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거기에 관련되는 심화된 과목을 가르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목은 그렇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이 연구를 직접 그 교수님 방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원장으로서 내가 그 ITNS 분야에 앞으로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두리번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 특히 잘 들어둬야 되는 게 이제 공동연구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텐데 상대방한테 뭘 줄 수 있어야 공동연구를 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 기초가 튼튼해 있어야지 남한테 뭘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산학협동에 대해서 내가 큰 토론회도 나가 있었었는데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할 적에 지금도 어디 저기 서치하면 나오던데 내가 얘기한 게 교수들은 교수들의 연구에서 가장 앞서가 있어야 되고 또 산업체는 산업체에서 앞서가려고 애써야 되고 서로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수 사이도 마찬가지. 융합에서는 특히 그래. 융합에서는 서로 줄 수 있는 게 튼튼하게 있어야지 융합할 수 있는 뭐가 생기지. 그러나 그 벽이 또 두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헐자 얘기했는데 사실 신 교수가 말씀하실 영역은 참으로 복잡하고 넓은 분야거든. 네? 무생물로 시작해서 생물에 가서 끝이 나야 되니까. 예. 말씀하신 우선 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원장님 시작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본인의 전공 분야의 깊이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통달을 할 정도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다른 학문 분야하고 함께 어울려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이오메드 쪽은 현재 8분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전체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 원천 기술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뇌과학 연구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노바이오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생체에 적합한 생체 재료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8분 교수님 중에 이제 2분이 의대 MD, PhD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과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학까지 중계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 연구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융합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목은 보면 이제 기초 공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과학 기술 개론하고 그리고 융합 과학 기술 콜로퀴움이 있고요. 그리고 석박사 이제 연구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박사 연구 강좌를 진행을 해보니까 저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NS 그리고 바이오메드 전공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석박사 연구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도 이제 ITNS 분야에 연구를 실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 연구 내용을 접해보면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융합 대학원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초대 말씀드렸듯이 우리 ITNS 그리고 또 바이오메드 이렇게 2개 전공이 현재 있다고 그러지만 그 이름 자체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간소하게 표시된 전공 이름이지
우리 대학원에서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지금 내용의 깊이나 넓이를 보면 다른 어느 대학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커리큘럼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학생들 특히 입학 때 내가 얘기했지만 파괴적인 혁신성을 가져라. 파괴라는 게 기존의 지식을 다 파괴하려는 뭐 그 의미보다는 기존의 그 벽을 다 파괴해 버려서 융합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가져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도 공부했었지만 박사학위 자격시험까지는 거의 첫지로 미국에서도 외국에 가서도 해.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을 들어가면은 별로 그 우수성이 나타나질 않는다고. 근데 선진국에서 공부한 한국인 2세들 보면 뒤지지 않게 또 잘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 내지 사회 분위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라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좀 벗어나서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전공 과목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 그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현재 저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은데 뭐 이번 첫 학기인데 그것이 더 다양화될 거고 더 심화될 거고 더 다른 또 그 과목도 들어갈 거고 우리 교수들도 더 무실 테니까 학생들이 더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